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쌤입니다. 자, 오늘은요, 토픽 2 읽기 4급 유형의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에요, 4급을 유형별로 21번, 22번, 23번, 24번 각 유형별로 풀어봤는데요. 자, 오늘은 한번 배웠던 거 복습하는 의미로 21번부터 31번까지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읽기 21번과 22번은요, 제가 얘기했죠. 관용적인 표현이나 속담 문제가 난다 라고 얘기했고요. 자, 22번은 중심생각 고르기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보통은요, 관용적 표현이 2번에서 3번 정도 나올 동안에 속담 1번 나온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그동안에 저희가 몇 번 풀어봤는데요. 관용적인 표현이 계속 시험 문제 났던 것 같아요. 아마도 이번에 7월에 보는 친구들은 속담 공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제 생각입니다. 네. 그동안에 2회 정도 계속 관용적인 표현이 났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속담 공부도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1번 문제는요, 우리가 관용적인 표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먼저 눈길을 끌게 하여, 손을 벌리게 하여, 마음을 열다, 귀를 기울이다. 네 개 모두 아는 표현이에요. 그죠? 눈길을 끌다. 그러면 어디요? 관심이 있다. 관심이 생기다. 뭐 이런 뜻이고요. 손을 벌리다. 도움을 요청하다나 뭐 부탁하다 이런 뜻이고요. 마음을 열다. 내 마음을 열다라는 것은 뭐 대화를 하다 뭐 이런 거겠죠. 귀를 기울이다. 잘 듣는다. 요 정도의 느낌만 알면 문제 풀기는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지문 읽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 가벼운 대화는 쓸데없는 수다나 잡담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이러한 대화는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고 어색한 사람들 사이에 땡땡땡 어떻게 하여 친밀감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한다. 가벼운 대화를 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해 알고 싶다거나 친해지고 싶다는 의도를 갖고 있다. 또 대화를 통해 자신과 타인의 공통점을 찾으려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은 공통점을 찾았을 때 금세 친밀감을 느끼게 되기 때문이다. 자, 보면요. 지금 어색한 사람들 사이에 어떻게 해서 여기 어떻게 해서 친밀감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친밀감이다라는 것은 친해지다. 이런 거겠죠. 어떻게 해서 친해질까요? 그죠? 처음에 딱딱한 분위기에서 부드럽게 만들고요. 어색한 사이가 좋게 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여기서 눈길을 끌다, 관심을 갖다, 손을 벌리다, 마음을 열게다. 그렇죠. 마음을 열게 하여 대화를 할 수 있게끔 하다. 이야기를 나누다 라는 뜻이 들어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그러면 22번을 보면요. 중심생각 고르기인데요. 자, 여러 번 얘기했는데 제가 중심생각은 어디죠? 맨 마지막에 있다. 그러나 간혹 앞부분에도 있다. 그런데 제가 맨 마지막을 보니까요. 자, 왜냐하면 때문이다라는 문장으로 끝났어요. 자, 왜냐하면 때문 이유를 나타냈지요. 그쵸? 자, 그래 중심생각이 아닌 것 같죠. 자, 그럼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중심생각은 처음이나 끝부분에 있다. 그 부분을 잘 보고 그거와 관련된 비슷한 걸 찾는다라고 했어요.
일상생활에서 가벼운 대화는 쓸데없는 수다나 잡담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그죠? 그러나,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상생활에서 가벼운 대화는 쓸데없는 수다나 잡담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단데요.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중간에 이러한 대화가 좋은 점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고 어색한 사이를 친하게 만들고 뭐 상대방에서 알고 싶고 대화를 통해 자신의 공통점을 찾으려고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시면 그러나 자 접속사 잘 봐야 되지요. 일상생활에서 가벼운 대화는 쓸데없다가 아니라 쓸데가 있다 이 얘기를 좀 하고 싶다라는 걸 알면 됩니다. 자, 그러면 대화를 할 때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된다 이런 거 아니고요. 자, 수다나 잡담은 상대와 친해지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 자, 친밀감을 형성한다. 지금 타인과 공통점을 찾는다. 친해지고 싶다. 여러 가지가 나왔죠. 네. 그래서 여기서는 정답은 수다나 잡담은 상대와 친해지기 위한 수단이다. 쓸데없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23번, 24번 지난번에 기억나죠? 23번은 등장인물의 심정, 즉 감정 어휘를 나타내는데 많이 외워둬야 된다라고 얘기했고요. 24번은 내용일치, 같은 것 고르세요 라고 했는데 우리는 대부분의 등장인물이 말한 내용과 행동을 반대로 보여주는 걸 찾아서 X를 고르면 된다. 그럼 정답 찾기가 더 쉽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23번은요. 나의 심정, 등장인물의 마음을 나타내는 표현이 나와 있죠. 마음이 놓이다, 뭐 편안하다 이렇게 할까요? 마음이 상하다, 상하다라는 것은 이상하다, 상하다, 안 좋다. 마음이 상하다, 안 좋다 이렇게 쓸게요. 마음이 통하다, 너하고 나하고 통하다, 소통하다. 그럼 마음이 소통하다, 맞다, 잘 맞다 이렇게 쓸게요. 마음이 돌아서다, 마음을 돌아서다. 어떨까요? 부정적인 표현이죠. 그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할까요? 좋아했던 마음이 바뀌다, 마음이 바뀌다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첫 번째는 긍정, 부정, 긍정, 부정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제가 정확하게 그 감정어휘를 모르면, 뜻을 모르면 두 가지로 나눠서 긍정적인 표현인지 부정적인 표현인지를 알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라고 말한 적 있습니다. 자, 지문의 내용, 이거는 개인적인 글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5살 난 아들을 데리고 외출을 할 수밖에 없었다. 아이와 함께 처음으로 시내버스를 타고 나가는 것이 신경이 많이 쓰였다. 아이에게 집 주소, 전화번호를 다시 한번 외우게 해보고 낯선 사람을 봐도 절대로 따라가지 말라는 말도 다시 한번 강조해 주었다. 5정거장 떨어진 곳으로 아이와 함께 일을 보러 갔다. 일을 보는 중에 잠깐 아이의 손을 놓았다. 그런데 일을 마치고 나서 보니 아이가 없었다. 주변을 아무리 둘러봐도 아이를 찾을 수 없었다. 그렇게 서너 시간 아이를 찾았지만 결국 찾지 못했다. 경찰서에 신고하고 일단 집에 가서 연락을 기다려 보기로 했다. 걱정스러운 마음에 집으로 돌아오는데 아이가 집 앞에서 친구들과 놀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나는 순간 온몸에 힘이 쭉
빠지는 것 같았다. 얼른 달려가서 아이를 붙들고 어떻게 집에 왔냐고 물었다. 아이는 웃으며 엄마를 못 찾아서 어떤 아저씨에게 집에 가는 버스를 물어본 후 혼자 왔다는 것이다. 자, 밑줄 친 부분. 나는 순간 온몸에 힘이 쭉 빠지는 것 같았다. 자, 그러면 이게 긍정적인 뜻인지 부정적인 뜻인지 알아보려면요. 그 앞뒤 문장을 봐야 된다 그랬죠. 자, 걱정스러운 마음에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이가 집 앞에서 놀고 있었다. 아이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는데 아이가 집 앞에 놀고 있었어요. 그때 마음이. 나는 순간 온몸에 힘이 쭉 빠지는 것 같았다. 이것은 걱정이 해소가 됐다. 그래서 어떻다? 마음이 놓이다. 아, 아들을 찾았구나. 아이를 찾았구나. 라는 생각에 마음이 놓이다. 긴장이 풀어지다. 그래서 힘이 쭉 빠진 것 같았다. 그래서 긍정적인 표현으로 보면 됩니다. 자, 다음 이 글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세요인데요. 저희는 반대 표현을 찾는다라고 얘기했죠. 한번 자, 1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는 집 앞에 놀고 있었다. 이 표현이 맞는지 문장에서 찾아서 밑줄 읽어볼게요. 아이가 집 앞에 친구들과 놀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맞네요. 자, 그래도 끝까지 보겠습니다. 엄마는 집에서 아이의 전화를 기다렸다. 자, 엄마는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요. 집으로 갔지요. 집에서 전화를 기다린 건 아니죠. 엄마는 버스에 아이를 두고 혼자 내렸다. 자, 버스를 같이 타고 내렸다. 상관없고요. 일을 보던 중에 아이의 손을 놓았다. 버스에서 두고 내린 건 아니고요. 아이는 엄마를 찾지 못해 경찰서에 혼자 갔다. 아이는 엄마를 못 찾아서 어떤 아저씨에게 집을 가는 버스를 물어본 후 혼자 왔다고 했다. 자, 이처럼 비슷한 문장을 찾아서 밑줄을 긋고요. 틀린 부분을 찾아보시면 정답이 나오기가 더 쉽겠죠. 그래서 아이는 집 앞에서 놀고 있었다. 정답입니다. 다음 읽기 25번에서 27번은요. 신문 기사 제목이에요. 그 제목과 같은 신문 기사 내용을 찾는 문제인데 제목 특성상 짧아야 되기 때문에 주로 우리가 한자어나 순 한글 부사가 자주 나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한자어나 순 한글 부사가 먼저 긍정적인 표현인지 부정적인 표현인지를 알아보는 게 첫 번째로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긍정 표현인지 부정 표현인지를 알아보고 확인하는 게 좋다. 여기죠. 단어를 모르더라도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느낌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판단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두 가지로 보겠습니다. 이게 하나고요. 두 개죠. 대학 병원을 찾은 경증 환자, 진료비 부담이 커져. 앞에도 부정적인 뜻이고요. 뒤에도 부정적인 뜻이 되죠. 그래서 대학병을 찾는 환자인데 이게 요거를 좀 알아야 돼. 경증이라는 단어를 좀 알아야 된다. 부담이 커지다, 올라가다 이런 표현을 알아야 되죠. 경증이라고 하는 것은요. 증상인데 즉 경자는 우리가 어떤 뜻이냐면요. 가볍다라는 뜻이 있어요. 네, 가벼운 증상의 환자. 그럼 경증의 반대라고 하는 것은 중증이라고 하는데 한자라서 그래요. 중은 무겁다. 중증 환자라고 하는 것은 아주 좀 많이 아픈 환자고요. 경증은 가벼운 증상 있는 환자를 뜻한다. 그래서 이 어휘를 좀 알아야 정답을 찾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가벼운 증상으로 대학병원을 찾는 환자들은 진료비를 많이 내야 한다.
부담이 커지다, 많이 되다. 정답 이렇게 해서 4번입니다. 그래서 일단 어휘의 뜻을 아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휘 공부 좀 많이 하셔야 되겠죠? 자, 다음 영업 실적이 악화. 이 악화라는 단어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악화, 악. 이거는 일단은 이렇게 안 좋다는 뜻이고요. 내년 성과금이 반토막 예상. 예상은 뭐 추측하다, 뭐 전망되다 이런 단어고요. 토막은 토막이네. 반토막. 하나의 중에 반이다, 반이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을 앞에도 부정적인 뜻이고요. 뒤에도 부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앞에도 안 좋고 뒤에도 안 좋다. 매출이 증가하다. 이건 긍정이죠. 물건이 많이 벌기 위해서 이건 좀 말이 안 되죠. 자, 영업 물건을 팔아야 돼. 영업 실적이 악화. 안 좋다. 못해서 내년 성과금이 다른 해보다 절반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또한 가뭄으로 인해 농산물 가격이 폭등. 자, 폭등이라는 건 알아야지. 폭은 안 좋은 거죠. 등은 오른다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이거 폭락, 하락. 자, 이런 단어들은 떨어진다고요. 뭐 급등 이런 거는 올라간다는 뜻이다. 이러고죠. 시민들은 울상, 울고 싶다. 이것도 뭐 안 좋다. 그래서 가뭄은 비가 안 오는 것을 뜻하죠. 가뭄의 반대는 비가 오는 건, 비가 많이 오는 걸 뭐죠? 홍수라고 하죠. 우리가 어휘 공부 계속 해야 됩니다. 비가 안 와서 농산물 가격이 오르면 그걸 사는 시민들은 슬프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반으로 지금 잘라보면 앞에도 부정적인 내용이고 뒤에도 부정적인 내용이에요. 읽으면서 자, 오랜만에 비가 내리면 이거 좋은 거잖아요. 긍정적인 거잖아요. 안 되겠죠. 자, 메마른 날씨 스타트. 비가 안 와서 농산물 가격이 올라서요. 시민들이 울상 걱정한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신문 기사 끝났고요. 자, 읽기 28번에서 31번 빈칸 고르기 뭐 또한 빈칸 채우기 문제예요. 자, 우리가 그 읽기 18번에서 16번에서 18번 문제 푼 적 있죠? 푼 적. 자, 그 문제하고 동일하다라고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자, 문제는 종합 유형의 문제와 그 다음에 대응 유형의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종합 유형의 문제라는 것은 즉 전체를 포괄한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중심 어휘나 중심 내용이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대응 유형이라는 것은 앞뒤 관계 서로 짝이 되는 거. 그죠? 그래서 비슷한 표현인지 뭐 반대 표현인지 가장 문장할 때 볼 때 우리는 접속사를 봐야 돼요. 그래서 그리고 뭐 그래서라는 표현은 비슷한 문장, 그러나 하지만 반면에라는 말이 나오면 반대 표현이 나온다라는 걸 보고 확인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다 배웠던 내용이기 때문에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거 잘 모르시면 16번에서 18번 영상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빈칸의 위치가 중간에 있습니다. 앞뒤 부분을 잘 보고요. 정답을 찾으면 좋을 것 같다. 이런 것은 대응 유형의 문제다라고 얘기했죠. 먼저 읽겠습니다. 어두운 영화관에 들어갔을 때 누구나 잠시 앞이 잘 보이지 않는 경험을 한 적이 있을 것이다. 이것은 우리 눈 안에 동공이 있기 때문이다. 밝은 곳에서는 땡땡땡 빛이 적게 들어온 반면 어두운 곳에서는 동공이 확대되어 많은 빛이 들어온다. 자,
대응 유형의 문제이고요. 짝을 이루는 거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 밝은 곳에서는 어두운 곳에서는 요거하고 짝이죠. 자, 여기 뭔지 몰라요. 여기 동공이 확대되어 빛이 적게 들어오고 많은 빛이 들어온다. 이렇게. 자, 짝이 되는 거 찾으죠. 밝은 곳, 여긴 반면에 반대, 어두운 곳. 반대, 빛이 적게 들어오고 빛이 많이 들어온다. 그럼 동공이 확대되다라는 말과 반대되는 거예요. 그럼 동공이 확대, 커지다, 작아지다. 여기는 그럼 축소나 작아지다는 단어가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답 나왔네요 벌써. 동공이 축소돼요. 이렇게 앞뒤가 짝이 되는 문장을 찾는 연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반면에라는 접속사가 반대의 뜻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밝은 곳, 어두운 곳. 그죠? 땡땡땡, 동공이 확대, 빛이 적게, 빛이 많이. 계속 반대해서 어떤 것과 짝이 되는지를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빈칸의 위치가 좀 처음과 중간 사이에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때문이다 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이유를 들어서 이야기할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쥐는 어두운 동굴에서 사는 야행성 동물이다. 박쥐가 어두운 공간에서 여기 어떻게 하는 것은 초음파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뭘까요? 하지만 초음파 이용을 하기 위해서 진화하면서 다른 감각이 퇴화할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박쥐는 눈이 거의 퇴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감각 퇴화되었다. 눈으로 물체를 식별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박쥐는 어두운 공간에서 시력 대신 초음파로 거리를 측정하여 방향을 탐색한다. 자, 그러면 초음파. 그럼 시력, 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뭘 한다? 초음파를 한다. 이 얘기죠. 그러면 박쥐가 어두운 곳에서 어떻게 할까요? 지금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는 거. 날지 못하는, 거꾸로 매다는, 짝짓기 할 수 있는. 그렇죠. 박쥐가 어둡지만 어두운 공원에서 활동을 잘할 수 있는 것은 뭐 때문이다? 시력이 아니라 초음파 때문에 어두워도 어떻죠? 여기죠. 잘 날아다닐 수 있다. 활동할 수 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다음.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직원들이 직장에서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을 때 업무 성과가 향상된다고 한다. 그러나 자유로운 의견을 낼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은 쉽지 않다. 부하 직원의 입장에서 보면 말 실수를 할 경우 자신에게 피해가 생길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입을 다물게 된다. 따라서 그러므로 업무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상사가 먼저 어떻게 하면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어떻게를 지금 집어넣습니다. 자, 처음에 나왔어요. 직원들이 직장에서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하면 업무 성과가 향상된다. 업무 성과가 향상된다, 높인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사가 먼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신의 의견을 자유로운 의견을 낼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 자유롭게 의견을 내온다. 이 내용이 여기 들어가야 되겠죠. 자유롭게 의견을 낸다. 말한다. 이런 거겠죠. 그러면 어떻다?
우리는 말하다는 것을 생각을 나누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직원들과 생각을 나눌 수 있도록 자, 이 표현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1번의 내용 조금 우리 친구들 어려울 수 있어요. 이게 조선 후기 역사와 관련된 지문이긴 한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내용의 흐름을 보고 어떤 내용이 들어갈 건지를 추측하면 됩니다. 모르는 내용은 생략하시고요. 아는 내용만 가지고 문제를 풀도록 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 읽겠습니다. 조선 후기 국제무역의 중심에는 만상이 있었다. 만상 뭔지 몰라요. 하지만 작은 따옴표 있으면 그냥 이름이다. 설명합니다. 만상이란 국경 도시인 의주에서 중국과 무역을 활동하던 상인으로 의주 상인이라고도 한다. 그냥 이거는 상인을 말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선 전기까지는 무역에 대한 정부의 통제가 심했기 때문에 소규모 무역에 머물렀다. 하지만 조선 후기 국가의 통제를 받지 않게 되면서 개인적인 무역이 활발해짐에 따라 어떻게 되었다. 어떻게. 자, 대응 유형의 문제라는 거 이해하셨죠? 조선 전기까지는 무역에 대해 정부의 통제가 심하기 때문에 소규모로 무역을 했는데 하지만 반대 조선 후기, 조선 전기 반대 조선 후기 대응되죠. 국가의 통제가 심하다, 국가의 통제를 받지 않다. 이것도 대응되는 문장이죠. 그래서 개인적인 무역이 활발해짐에 따라서 자, 소규모가 아니고 자, 반대뜻. 조선 전기, 조선 후기 통제가 심하다, 심하지 않았다. 소규모가 아니라 여기가 대규모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들은 주로 금, 은, 인삼을 수출하였고 비단 약재를 수입함으로써 부를 축적하였다. 부자가 되었다. 이거예요. 그럼 여기는 소규모, 소작다, 대규모, 크다 이거죠. 그러면 대규모 있나요? 그렇죠. 규모가 커져갔다. 되죠? 네. 이처럼 우리가 내용을 너무 다 이해하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략 어떤 내용이라는 것을 추측한 후에 이렇게 밑줄을 그어가면서 대응되는 부분을 찾으면 훨씬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사급 문제를 좀 풀어봤는데요. 자, 이 문제를 혼자서 그냥 한번 풀어보고 싶다라고 하면 제 블로그에 들어가셔서 이 자료는 자료실에 넣어 놓을 테니까요. 자유롭게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